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앵커가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입니다. 여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와 관련한 논란은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박 후보는 선거 캠프를 꾸리면서 삼선의 남인순, 진선미 의원을 공동선대 본부장에 초선 고민정 의원을 대변인으로 영입했었죠. 남진고 세 사람은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으로 불렸는데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 기자회견 이후 악화되는 여론에 떠밀려 이들 3명이 캠프에서 사퇴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본인이 당선되면 모든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한 일종의 공약인데 이 건과 관련해선 시민단체들에게 선거 매수 혐의로 이미 고발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작 10만 원으로 서울 시민의 표를 사려 했냐는 비판까지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논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도쿄 아파트 소유 논란입니다. 당초 여권의 계산으로는 서울 오세훈 후보의 도곡동 땅 투기 의혹, 그리고 부산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으로 LH 사태의 타격을 좀 물타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야당이 맞대응 차원으로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소유 문제를 제기하자 그 물타기마저 잘 안 먹혀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게 문 정권 특유의 전매 특허인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같은 논란이 일자 박영선 후보는 지난 2월에 처분했다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장관 시절에는 팔지 않다가 왜 지금 파느냐며 출마 안 했다면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을까라고 다시 맹공을 뽑았는데요. 저처럼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가 논란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내내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 여당까지 이순신 장군의 12척배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 도쿄올림픽 보이콧, 죽창가를 앞다퉈 외친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라면서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민주당은 한일 갈등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돌리기까지 했다. 한일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얘기하면 바로 토착 외구로 몰면서 친일파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던 비상식적 일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말처럼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해외 아파트 매입에 그치지 않고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박영선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전개되는 양상인데요. 이런 와중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는 일본 도쿄의 아파트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박 후보 남편의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9억 7,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처분한 아파트가 재산으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미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현재 일본 등기부 등본상의 해당 아파트 소유자 이름은 이원조 변호사의 일본명 다니엘 원조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구매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은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회할 수가 없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 곧 잔금을 치르고 등기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매각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라라고 거듭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면 정말 깔끔히 끝날 일이죠. 오히려 매매 계약서가 공개된다면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계기도 생기는데 아직 박 후보는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좀 더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소유 논란에 대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굉장히 재치 있는 발언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박 후보에 따르면 남편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일본으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살기 좋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지난 4년 동안 왜 안 팔았냐? 아파트가 매각됐으니 그동안 일본 정부에 바쳐온 세금 액수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소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 후보의 남편이 지난해 매수한 일본 항공 주식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 남편인 이원조 변호사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일본 항공 주식 10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회의원을 부인으로 둔 남편이 해외 주식을 매입하지 말라는 법은 역시 없지만 이 또한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박영선 후보가 갇히게 생겼습니다. 박 후보 남편인 이 변호사의 주식 매수 시점이 지난해인 2020년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2019년 기준으로 재산 신고한 내역엔 일본 주식이 한 주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의 조수신 대변인은 일본 항공 주식은 박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재직할 때 취득한 것이라며 문 정부의 피팍 때문에 일본 주식을 매입한 것이냐라고 비꼬았는데요. 이는 앞서 박 후보가 도쿄 아파트 매매 경위와 관련해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고 해명한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관련한 논란을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여권 쪽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죠.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친일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일본차 브랜드 렉서스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는데, 더군다나 최강욱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다 일본의 이익에 편승하는 무리를 척결하는 것이 선거에 임하며 다짐하는 최고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출고가가 1억이 넘는 일본 브랜드 차량을 타고 다닌 것이죠. 대통령 비서실 인사 중 일본 차를 소유한 사람은 최 전 비서관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해야 되는 건 아닌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